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3.7%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7개월 만에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을 14.4%포인트 앞서고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여론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이제 4월 첫째 주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53.7%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43.2%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5%포인트입니다.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 있고요. 긍정평가는 올해 들어서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월요일 52.1%였던 긍정평가는 3일 금요일 5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월요일 45%였던 부정평가는 3일 금요일 41.9%로 집계됐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 한 주간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이제 올해 들어서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어떻게 여론 추이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은 네. 마스크 대기줄이 줄어든 면이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난주에 여러 조건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하위 70%라든지 아니면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기준에서 대상 기준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70%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됐죠. 물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전체를 확대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여야 대표들 간에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하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또 외신들의 평가도 좋고 마스크 수급도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 하락했던 계층들에서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50% 초중반의 긍정평가를 기록했던 거는 작년 한일 갈등이 심했을 때하고 네. 또 재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 이후로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4년 전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대였었습니다. 부정평가가 한 50% 초중반, 긍정평가가 한 40% 못 미치는 그 네. 정도 됐었는데 지금 긍부정이 바뀌다 보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조금 힘을 얻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난주 한 주 특성이 이제 일관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긍정적 소식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치율 부분이 크게 올랐다. 이 측면 때문에 좀 안도감 같은 게 형성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21개국 정상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70% 하위 가구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소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부정적인 것은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다가 난항을 여전히 겪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부 온라인 계약 수능 연기 발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국민 다수는 그런 측면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좀 정치적 소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N번방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가 제기했습니다만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제보 관련해서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도 나왔는데 여권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문 대통령 이제 지지율 낙폭이 컸던 이제 그룹이 20대 그리고 영남 지역 그리고 자영업자들인데 영남과 이제 자영업자 쪽에서는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도 보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국가 정상들과의 평가 지금 해외 사례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모범 사례로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또 해외 정상들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도움 요청을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대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자긍심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영남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지원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네. 경기가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영남권은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 부분 좀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PK하고 TK가 조금 분리되는 것 같아요. 네. TK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네. PK는 보니까 긍정평가 46.7, 부정평가 50.8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 긍부정이 그런 측면이 있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자영업이 좀 안 좋았는데 예. 자영업에서도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가 48.9로 같이 거의 붙어 있다. 긍부정이 네. 그런 정도로 PK 자영업에서 조금 호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는 사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할까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오늘 이제 발표됐습니다만은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감소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주 연장됐는데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에 대해서 위반한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 부분도 처벌 강화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소식은 조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계약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답답해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네. 뭐 대학생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고생 학부모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오프라인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장 정부의 방침이 2주간 연장을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 이제 발생한 일이지만 뭐 일부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제 30, 40대를 폄하하는 발언들 네. 이런 부분들은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배달앱 수수료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네. 이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뭔가 이제 국민들이 긁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 문 대통령의 이런 50%대 지지율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번 총선 자체가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죠. 국민들이 볼 때는 심판론보다는 좀 견제론 쪽에 오히려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난 극복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에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자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을 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갸우뚱했던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권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도 관심인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래픽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주차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3.2%를 기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8%고요. 정의당은 0.8%포인트 오른 5.4%입니다.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 30일 월요일이죠. 43%였던 지지율이 3일 금요일 43.5%로 마감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월요일 29.3%에서 3일 금요일 29.6%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지난주 4월 첫째 주 이제 정당 지지율도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성 정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네.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좀 제동이 일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공약도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전 국민에게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을 내섰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번복이 됐죠. 네.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빠진 측면이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막말로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도층이 좀 이탈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N번방이 이제 호기심에서 이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어떤 논란도 미래통합당 지지율 하락에는 좀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비례정당 지지율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좀 네. 변화가 있었죠? 네,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비례정당 논란도 있었지만 리얼미터가 그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 이런 어떤 리듬문을 넣어줬는데 네. 그걸 이제 뺐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이나 이름만 넣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또 이제 비례정당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동반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11.7에서 14.4%로 그 더불어시민당이 하락한 폭만큼 일부를 열린민주당이 가져갔고요. 또 정의당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래한국당도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현안조사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가 61.6%로 집계가 됐고요. 생활 방역 전환으로 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31.8%로 나타났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6.6%였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예상대로 고강도 이제 거리두기 연장, 이제 현 정부가 2주 연장하자고 밝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진보층이 조금 더 그런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이 위험 지역이었던 지역과 또 확진자가 조금 감소세 있는 지역과는 의견이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뭐 가령 대전, 충남 아직 그 확진자 수가 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강도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어제 부산에서는 0명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이 포함된 PK 지역에서는 생활 방역 전환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역에 따라서 지역 확진자 수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열에 6명가량 나타났고요. 31.6%는 뭐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제 워낙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30대가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견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30대가 되게 어린 자녀들이 좀 있는 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데 초등학교 다 이제 보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직접 이제 케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지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총선 남은 막판 변수 짧게 한 30초 정도씩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첫 번째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제 이번 금토 사전 투표를 하게 될 텐데 58%를 넘기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또 네. 선관위 조사는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 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비방하고 또 법적 고발, 뭐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 선거가 확산될지 좀 우려되는데 그 부분이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한 가지 뽑는다면 투표는 뭐 동의하고요. 네. 검찰 변수가 하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N번방이라든가 나임 자산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선거 막판에 큰 어떤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제 53.7%를 기록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총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